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저승사자입니다. 갑자기 맞이하는 장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효누리상조를 소개합니다. 효누리상조는 월 납입 없는 후불제입니다. 다른 상조 회사보다 100만원 이상 낮은 298만원에 조합원들께는 15%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전국 어디서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효누리상조 1588-5703 1588-5703. 네,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주 최태경 PD가 지금 휴가 중이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제가 뉴스브리핑 전달을 해드립니다. 먼저 기무사의 계엄 문건 관련된 보도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수단이 어제 계엄 문건 작성을 한 기무사를 압수수색하고 기우진 준장을 소환했다는 소식인데요. 특수단은 계엄 검토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인 기우진 기무사 5처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수단은 문건 작성 관련자 사무실뿐 아니라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을 해서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단은 이들 관련자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누구 지시로 문건이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캐낼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번 계엄 문건과 관련된 관심의 초점은 단지 기무사 차원을 넘어가지고 그 윗선이 누군지 청와대가 될 가능성이 또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미 또 당시 그 한민구 국방장관이 또 문건 작성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알려졌습니다만은 아무튼 도대체 누구 지시로 이 문건이 작성이 됐고 또 누구까지 보고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가리는 것이 앞으로 수사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송영무 장관의 발언, 위수령 잘못된 거 아니다. 이것이 적힌 보고서가 확인됐다는 그런 이제 소식인데요. 여야 국방위원은 송영무 장관이 지난 9일 부천에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국군 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건은 국방부를 담당하는 백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간담회 당일 회의에 참석을 해서 송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뒤 PC로 작성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기무사 보고서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문건에는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고 복수의 여야 국방위원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하극상의 설전이 벌어졌었죠.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백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송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를 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민 대령의 이 같은 또 얘기는 기무사 입장에서의 또 일방적인 또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또 좀 이제 걸러서 들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서 저희가 또 이제 고상만 시민운동가로부터 이 배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뉴스포커스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현희에 대한 수사에 경찰이 착수를 했다는 상당히 좀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폭파주범 김현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칼 858기 희생자 가족회가 김현희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고소인 측과 일정을 조율해서 조만간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현희는 2008년부터 올해 사이에 4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칼 858기 희생자 가족을 종북 좌파, 종북 세력이라고 헐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시민활동가, 종교인 등이 만든 칼 858기 진상규명 대책본부에 대해 친북 성향 단체, 민족 반역자들이라고 매도해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 가족회와 진상규명 대책본부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서 이 같은 혐의로 김현희를 고소를 했는데요. 희생자 가족들이 김현희를 형사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이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하면서 김현희는 30년 만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대책본부 총괄팀장 신성국 신부는 경찰은 김현희를 공개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면서 사건에 관한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국민의 질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김현희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그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그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김현희가 여러 그 종편 방송 등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희생자 가족들, 유족들을 뭐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이념 주장을 하고 나선 그 배경도 사실은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 폭파 사건의 그 진상 규명도 물론이고 또 김현희가 왜 또 갑자기 그런 행동에 나섰는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좀 제대로 가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봉주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 넘어갔다는 그런 기사가 또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에게 호소당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기자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 전 의원도 이를 인식하고 고소 취하와 서울시장 후보 자진 사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전 의원과 프레시안 소속 기자 2명은 물론 참고인으로 성추행 피해자 A씨와 정 전 의원 지지 모임인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카페지기 B씨, A씨의 전 남자친구 C씨 등을 수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통화 내역, 신용카드 결제 내역, 문제의 호텔 1층 카페 압수수색 결과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비교해 기사 표현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참고인들의 진술과 사건 당일 카드 결제 내역, A씨가 C씨에게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푸념한 이메일 내용 등을 종합하면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정봉주 전 의원 또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거 피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글쎄 뭐 이 전 과정을 뭐 지켜보면서 차라리 뭐 정봉주 전 의원 그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좀 더 모든 거를 그 피해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좀 더 정직한 자세를 취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가 되는데요. 법원은 최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나머지는 모두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 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전직 그 대법원장 포함한 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계속 뭐 기각이 되는 거 뭐 지켜보는 국민들은 좀 따가운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법원이 혹시라도 이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 내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로서는 그런 의구심을 또 갖게 되니까 법원이 조금은 더 국민들 여론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좀 더 엄정한 결정들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드루킹 특검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정의당을 상대로 협박성 행위를 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의당 측에 수사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특별검사본은 드루킹 트위터에 올라온 협박성 추정 내용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노회찬 의원 장례식 기간이라 관련자를 소환하긴 어려운 만큼 먼저 드루킹과 경공모 핵심 회원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의당 관계자들에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면서 이 부분은 수사에 포함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드루킹은 과거 그 트위터 글을 통해 가지고 지난해 그 대선 직후인 5월 16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내용의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그때 야 정의당과 심상정 패거리들 너희들 민주노총 움직여서 문재인 정부 길들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내가 미리 경고한다. 이런 식의 험한 글을 올리면서 정의당 쪽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협박성 글을 올린 것이 이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좀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심상정, 김종대 의원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정의당은 특검의 무도한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는 그러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의 연결식이 끝난 이후 이 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도 또 하나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염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1,300명을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 탈진,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5월 20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303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틀 사이에 300명이 불어난 수치가 되는데요. 특히 절반 정도인 636명이 펄펄 끓는 가마솥더위가 계속된 지난주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인데 사망자 역시 지난주에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환자 성별을 따져보니까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남성이 1,002명으로 압도적이었고 여성이 301명이었다고 하고요. 나이별로 따져보니까 환자의 60%는 50대 이상의 고령자였다고 합니다. 참 이번 폭염은 뭐 젊은 사람들도 이겨내기 어려운 뭐 그런 이제 더위인데 특히 좀 나이가 많이 든 분들 건강에 아주들 유념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 게요.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정말 노약자들 뭐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노약자 아니더라도 이 젊고 건강했던 우리들도 생활에 여러 가지 좀 세심한 고려를 해야 이번 여름은 좀 건강하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